서기 660년 여름, 백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먹구름이 황산벌 상공을 짙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대군이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히 진격해오던 그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비장하고도 처절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백.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까지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야 했던 비극적인 영웅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과 고뇌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삼국시대,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강국이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뛰어난 기술력과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중반에 이르러 백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 초반에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를 크게 격파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과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며 백제의 중흥을 이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차 향락에 빠져들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진심 어린 간언을 올리는 충신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충과 흥수 같은 백제의 기둥과도 같은 충신들은 왕에게 거듭 충언을 올리며 나라의 위기를 경고했지만 의자왕의 귀에는 그들의 충정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언을 잔소리처럼 여겨 귀양을 보내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실정은 백제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고 국방력 또한 급속도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백제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백제가 흔들리는 틈을 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견제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당나라와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백제를 먼저 공격하려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과 육군이 연합하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백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백제는 이제 마지막 저항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그 저항의 최전선에는 오직 결사적인 용기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백제의 무너져가는 운명을 홀로 짊어질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계백 장군입니다. 계백은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용맹함을 떨친 백제의 명장이자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직감하고 있었고 자신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 이 위기를 막아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병력은 겨우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고 당나라 군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백제를 훨씬 압도하는 병력이었습니다. 병력의 열세는 명확했으며 상식적으로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마지막까지 백제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장으로 향하기 전 계백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바라보던 계백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패배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라군에게 잡혀 비참한 노비의 삶을 살거나 혹은 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제의 장수로서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끔찍한 선택은 오직 나라를 향한 충성과 가족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결국 계백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직접 칼로 베어 죽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비장하고도 처절한 결단은 그의 나라를 향한 지극한 충성심과 백제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동시에 만국의 장수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잃은 슬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계백은 오직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5천 결사대와 함께 황산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애국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5,000명의 결사대를 향해 비장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황산벌의 정막을 깨고 병사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신라군은 결코 백제를 얕볼 수 없을 것이다. 옛날 월왕 구천은 5천의 군사로 오나라의 70만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우리의 용맹함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연설은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북돋았고 5천 결사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제의 용사들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채 압도적인 신라 대군을 기다리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황산벌은 이제 단순한 들판이 아니라 백제의 운명이 걸린 성스러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투이자 한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백제 진영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신라군의 공세는 백제군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백과 5천 결사대는 불리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오랜 전투 경험에서 우러나온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신라군을 맞섰습니다. 이들은 필사의 각오로 싸웠고 무려 4번의 전투에서 신라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라군은 예상치 못한 백제의 맹렬한 저항에 당황했고 거듭된 패배로 인해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군 지휘부에서는 백제군의 강력한 항전에 적잖이 놀랐고 어떻게든 이들을 꺾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유신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화랑 관창을 백제 진영으로 돌격하게 했습니다. 관창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용기로 무장하여 백제 진영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계백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은 어린 관창의 용기에 깊이 감탄하여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린 화랑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냉정하게 다시 관창을 백제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관창은 두 번째 돌격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번에는 백제군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은 신라군 진영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유신은 이 비극적인 순간을 이용하여 신라군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화랑 관창의 죽음은 신라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김유신은 관창의 목을 들고 병사들에게 울부짖듯이 외쳤습니다. 어린 화랑조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어찌 주저할 수 있겠는가? 관창의 복수를 위해, 신라의 영광을 위해 백제를 멸하라. 관창의 죽음은 신라군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신라군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 듯한 결사대처럼 백제 진영을 향해 맹렬하게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고 백제의 5천 결사대는 수정 열세와 지쳐가는 체력 속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백제군은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밀려드는 신라군의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고 백제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와 신라군의 불타는 복수심 앞에서 계백과 5천 결사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계백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칼을 휘두르며 적들과 맞섰지만 수많은 적군의 칼날에 둘러싸여 결국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백제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20여 명의 백제 장수들은 포로로 잡혔고 계백과 뜻을 함께했던 5천 결사대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패배로 끝났고 이 전투는 백제의 멸망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곡이 되었습니다. 계백의 비장한 죽음은 백제의 마지막 충신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슬픔과 영웅담으로 장식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백제의 멸망을 잠시나마 지연시켰을 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끝난 직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거칠 것 없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미 황산벌에서 백제의 정예 병력이 괴멸된 상황에서 사비성을 지킬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의자왕은 모든 희망을 잃고 결국 항복했으며 백제는 건국 6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한반도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이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계백의 희생은 비록 백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위한 비극적인 결단은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장수의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의 의미, 충성심,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계백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속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결정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